네, 국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402일 만인 오늘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백신 접종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또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죠?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웠고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겠다 기대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다 궁금하네요. 예.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갈망해왔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접종이 시작됐고 화이자도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일부터는 접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출발이 좀 늦긴 했지만 원래 시작은 미미하나 끝이 더 창대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항상 정세균 총리께서 강조하신 대로 집단 면역이 언제 형성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잘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 게임 체인저 판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지금 방역도 중요하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같이 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백신이 없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다시 스타트하거나 기업이 재투자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설레고요. 네. 그동안 한국 경제를 400일 이상 옥매어 왔었던 어떤 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중대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예. 물론 변이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백신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넘어설 수 있고 그동안에 손실 입은 그것도 보상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 지금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나 예. 또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이런 분들의 경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 한결같이 앞으로 거시경제 조건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없고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제가 달려있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완전 극복으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의 날이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좀 네. 기대가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앞서 우리보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은 전 국민들 한 50%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 아직 그 국가적인 집단 면역이 생겼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의학적 판단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공장을 못 돌린다거나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어떤 물류가 차질을 빚는다거나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넘어섰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크게 쇼크를 주지 않는다면 백신 빨리 접종하는 것에 따라서는 경제도 상당히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약 70% 정도가 접종이 돼야 네. 이제 면역이 생긴다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꼭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를 좌우하는 게 결국 투자 활동인데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올 말이나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도 면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네. 내년 초를 대비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바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이제 벗어나서 이번 여름, 가을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코너 속의 코너 김대호의 이야기 보따리 시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백신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야, 그럼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좀 알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놓고 말들이 참 많아요. 네. 효능이 있다, 없다, 가짜다, 진짜다. 저는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사들한테 맡기고 싶어요. 네. 다만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 회사를 제대로 알면 저 회사의 기업 정신이 그 상품에 좀 묻어나는 법이거든요. 예. 그 회사가 어떻게 꾸려왔는지,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만드느냐. 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기업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란 회사 이름은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경영주가 앙드레
발렌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혹시 예. 들어보셨는지요? 앙드레까지는 익숙한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앙드레 김이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예. 그다음에 예. 발렌바리는요. 지금 170년 정도 재벌 기업을 이어오고 있는 스위스 최고의 재벌인데요. 네. 세계 경영 역사상 한 가문이 170년 이상 최고의 재벌 수위를 이어온 이 가문은 이 한 가문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카네기 가문도 있었고 또 돈을 벌고 있었던 많은 재벌들이 있었지만 시대에 따라 명멸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3대 갈 수 없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6대째 와 있어요. 예. 자, 6대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선 지배구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도 이 연구하러 이 회사가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거든요. 네. 네. 그걸 거기를 자주 가는데 이 회사 가훈 중에 하나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재벌 총수들은 존재하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비춰준다. 이런 얘기죠.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앙데라 발렌바리. 예. 그런데 스웨덴 지금 GDP의 35%가 저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저 회사 하나에서요. 엄청나네요. 와. 이 발렌바리 그룹에서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회사가 우리한테 조금 비교적 잘 알려진 회사가 있다면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G5 이 정보통신 기술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세계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거. 우리나라는 지금 화웨이가 높다고 하는데 화웨이는 3등밖에 안 되고요. 아. 1등이 에릭슨이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처음 스마트폰이 소니 에릭슨. 맞습니다. 예. 예. 지금도 5G 기술에서는 스웨덴 에릭슨이에요. 그 스웨덴 에릭슨이 아스트라제네카 가문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워낙 존경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위장약, 뭐 각종 약 이게 대부분 저기서 많이 나왔는데요. 흔히 영국에 있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의 이 앙드레 가문의 아스트라 회사하고 영국의 제네카가 합병을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역사는 170년이고 예. 제네카의 역사는 10년도 채 안 돼요. 네. 그런데 국제 판매를 생각해서 자그마한 본사만 영국에 두고 있고 정권시장 상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스웨덴 하면 북구라파, 북유럽 복지가 제일 잘 돼 있고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 돼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델을 만든 그 경제 틀을 만든 데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가문 앙드레 발렌바리 가문이에요. 적어도 기업 정신 면에서는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믿을 만한 회사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했다면 저도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있는 회사입니다. 맞겠다 했을 때 화면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팔을 이렇게 딱 하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다른 기업, 화이자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네. 것 같은데 이 기업이 개발한 약을 들으면 딱 많이들 아신다고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화이자 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비아그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 비아그라가 저 회사 주력품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특히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 비아그라가 다량 검출이 되면서 국민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끌었죠. 원래 이 비아그라라는 약은 고산지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인데 네. 그 약으로는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화이자가 그것을 약간 변신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성치료제 이런 예. 거로 변형을 해서 예. 세계적인 대박을 이뤘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이자가 열어온 150년, 화이자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독일계 미국인 이민을 갔는데요. 우리가 비타민이나 약을 먹으면 어린 애들을 약은 안 먹고 겉만 빨고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겉이 달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최초로 개발해낸 데가 저 화이자예요. 그것을 당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약이 쓰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서 뿌리를 내렸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상용화시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진통제로 쓰고 또는 이 항생제로 쓰면서 돈을 벌었고요. 예. 그다음에 스테토마이드라든지 각종 이 항생제 쪽에서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는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에 수종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화이자보다도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화이자는 별로 공이 없어요. 네. 같이 만들었던 회사
바이온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예.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 회사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화이자 백신이라고 그러지만 저것은 가짜고 바이오엔테크라는 백신이란 말이 진짜 맞단 말이죠. 원래 원천 기술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을 했고 예. 화이자가 회사 시설이 크니까 그 기술을 줘서 좀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독일에 이민을 왔던 터키 사람, 예. 노동자로 이민을 왔던 그 부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지금 백신을 만들어내고 아직 약을 다 팔지도 않았습니다만 세계 재벌 랭킹 100위권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런 어떤 신화가 담긴 곳인데 화이자 역시 기술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보면 그래서 보통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또 빨라야 4년, 5년 하는데 이 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 두 회사는 혁신의 상징이고 그런 면에서 1년 만에 개발을 해냈고 네. 적어도 회사의 그동안의 기술력, 분위기, 경영 철학, 오너십, 소유 구조 이런 거로만 봤을 때 현존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1등 회사다. 믿고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지금 화이자 백신 할 때마다 바이오엔테크는 섭섭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섭섭하죠. 예. 기술은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요. 팔기는 사실은 화이자가 지금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파는 것이고 물론 화이자도 워낙 큰 회사니까 네. 좀 도움은 줬겠죠. 네네. 그러나 우리가 기술을 정확하게 그 기술의 공로를 얘기하려면 독일 회사 바이오엔테크 그 회사 주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화이자 앤드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라고 불러도 그게 더 정확하지 예.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봐요. 주가는 뭐 저를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엊그제 경북 안동의 SK 바이오 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가 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전국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어떤 회사냐?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일각에서는 자 남이 만든 그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것을 우리나라 회사가 그냥 단순 제작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한국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간혹 있던데요. 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 도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약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돼요. 예. 우리가 이것을 흔히 위탁 생산, CMO 생산이라고 하는데 CMO 생산을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바이오 사이언스는 믿을만해라고 하면서 여기에 다 맡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 기지가 크게 유럽사는 벨기에에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안동 등에 있고 또 하나 인도에 있어요.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금 공급이 될 게 바로 우리나라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앞으로 한 1년간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죠. 네네. 오리지네이티드 from 아스트라제네카, but 예. made in 안동 코리아. 영어 엄청 예. 얘기. 예. 이 제품이 세계의 백신을 채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원천 기술까지 개발했으면 대단히 정말 좋았겠지만은 예. 이 정도 하는 것도 정말 선방이고 저는 이 우리나라에 저런 기업이 있어서 그나마 이 CMO 생산을 우리가 세계 최대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네. 저 회사의 창업주가 최철원 씨예요. 예.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데 최태원 SK 회장 최근에 상위 회장 네. 상위 회장하고 또 최철원 SK 그 케미칼 그 SK 디스커버리가 저 회사의 지주 회사거든요. 네. 그 최철원 최태원 회장 그리고 그 SK 사이오 바이오언스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SK 바이오 사이언스. 근데 이 회사가 주식 시장에 이제 곧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주식을 아주 정통하고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IPO를 하는 거죠. 상장을. 원래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란 회사는 SK 케미칼 요즘 네. 주가가 상당히 막 크게 오르고 있죠. 주목받고 있는 가장 뜨고 있는 회사인데 이 SK 케미칼의 한 부서였는데 이것을 이제 떼내서 본격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 작년에 혹시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 바로 SK 사이오바이언스가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내 왔고요. 그래서 백신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정평을 갖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한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장외 시장에서 액면가보다 몇 배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IPO 할 때 대박을 쳤던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네네. 바이오팜이라는 회사 있죠. 예. 그 회사에 보다도 훨씬 더 돌풍을 일으킬 수로 본다. 예, 더더군다나 이 회사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CMO 위탁 생산하고 있지만 네. 우리 코리아 백신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임상 2상 정도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경제적 판을 바꾸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퇴치에서도 제약 바이오 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매우 기대가 큽니다. 네. 예.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길게 하니까 국내 제약사 중에 좀 서운할 것 같은 예. 기업이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지금 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뭐 우리나라의 매출액 기준으로 따진다면 셀트리온 세계 회사,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제약 다 합쳐서 세계가 좀 덩치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다음에 또 뭐 이런 SK 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백신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 말고 치료제 쪽으로도 지금 그렇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 있는데 예. 미국의 렘데스비르 네. 나왔는데 아직 효과가 100% 인정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치료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2상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3국에서 3상을 하고 있는데 3상을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상당한 진도가 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도 아까 말씀드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외에도 한 6개 업종,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이런 회사들이 1상 또는 2상이 진행 중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왔으면 이제 판이 끝나는데 왜 뒤늦게 만들고 있으면서 분뱅이로 개발하면서 무슨 말이 맞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악을 하고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재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의 주권을 갖까? 그럼 코로나 백신의 주권을 갖는다는 얘기가 예. 바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을 때의 얘기거든요. 네. 사실 정부는 이 대목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또 정세균 총리 이런 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데 공장에 직접 가면서 독려했고 정부 예산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1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1등하고 화이자가 뭐 상위권을 형성했다 뿐이지 우리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만약에 어느 정도 꺾인다 하더라도 계속 완벽한 퇴치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놓고 볼 때 앞으로 코리아에 만드는 이 코로나 백신이 판을 바꿔주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오늘 들어왔고 이제 노바백스 백신도 보급이 될 텐데 우리가 기술 이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만 이 회사가 처음에 엄청 힘들었다면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바백스라는 회사가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 회사들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는 시작을 하지 못하고요. 또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서 성공해 놓으면 이게 약효가 며칠 못 가고 한두 달 만에 다 퇴치가 돼버리면 약을 오래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상황에서는 워낙 상황이 엄중해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다 나섰어요. 그래서 경쟁을 했는데 노바백스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CMO로 생산을 하기로 돼 있어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삼성 바이오 이런 데 생산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 내일 지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게 존슨앤존슨.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존슨앤J&J의 이 코로나 백신 이것도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저것은 한 번만 접종하면 돼요. 이제 드디어 판이 바뀌어가는 우리가 과학이 경제적 기술이 이 코로나를 앞서가는
바이러스를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조금 희망의 서광이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은 기업 이야기 보따리로 함께 해봤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